첫 이야기가 정말 좀 마음이 아픈데요. 플로렌스 근처에서 15개월 아기가 카라라고 하던데 방울뱀에 물렸어요. 아이고, 15개월이면 정말 아기인데. 네. 엄마가 뭐 잠깐 시래기 버리러 나간 사이에 한 10초.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니 너무 순식간이죠. 정말 눈 깜짝할 새네요. 아이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는데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해독제를 30병이나 맞았다고 해요. 30병. 30병이요? 와, 산소 포화도가 막 25%까지 떨어졌었다고 하니까 진짜 얼마나 위급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정말 생명이 위험했던 건데 다행히 생명은 건졌다고 하지만 발기능이 완전히 회복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죠. 네. 이런 사건을 보면 그 자연과 가까이 사는 것의 어떤 위험성,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응급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 또 그 해독제 같은 고가 치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급격히 커가는 지역사회가 자연과의 경계에서 겪는 그런 긴장 같은 걸 보여주는 사례죠. 맞아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건이 길버트에서도 있었어요. 28세 남성이 조경사분을 도둑으로 오인해서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오인 사고였군요. 네. 이전에 자기 트레일러를 털려 했던 사람이랑 그 조경사분의 트럭이 비슷해 보였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데요. 아니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집주인이 그 조경사가 올 거라고 미리 그룹 채팅으로 알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정말요? 알렸는데도 그런 일이 참 비극적이네요. 이웃들은 뭐 언쟁 소리 후에 총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용의자는 막 겁에 질려서 울고 있었다고 하고요. 네, 현장에 뭐 조경사가 쓰던 막대톱이 있긴 했는데 그걸 뭐 무기로 사용했다거나 그런 정황은 없다고 하고요. 그렇죠. 이전 절도 미수 신고가 있었는지도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던데 이게 참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에 직접 이렇게 해결하려고 할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전 고지까지 있었는데도 오해가 못 풀렸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지역사회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서프라이즈 시에서는요, 한 부부가 20년 동안 무려 18번이나 차가 집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겪었다고 해요. 20해 동안 18번이요. 아이고. 네, 집 뒤에 있는 도로 커브가 너무 급하고 또 속도 제한도 갑자기 막 바뀐다는 거예요. 35마일에서 25마일로 확 줄어든다거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군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죽했으면 우리가 죽어야 도로를 고쳐줄 건가요? 이런 팻말까지 세웠다고 하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까지 겪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20해 동안 그런 일을 겪었으면 이건 뭐 명백히 도로 설계 같은 기반 시설 결함이 주민 안전에 얼마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네요. 네. 또 주민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실제 지자체가 움직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그 어려움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맞아요. 최근에 부시장이 공식 사과하고 해결을 약속했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은 이미 2021년에 위험하다고 경고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시스템 반응이 너무 더딘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메리코파 카운티가 작년에 미국 내 카운티 중에서 신규 주택 공급 1위를 차지했대요. 3만 8천 채나 추가됐다고 하니까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엄청난 성장세죠.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걸로는 아직 부족하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거의 5만 채 가까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급격한 성장에 가져오는 성장통 같은 거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건 또 그 TSMC 같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거랑 또 맞물려서 돌아가는 애리조나 경제의 한 단면이기도 하고요. TSMC 대만 반도체 회사 말씀이시죠? 피닉스에 엄청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영향이 크죠. 그러고 보니 피닉스 공항에 아시아 직항 노선도 처음 생긴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내년에 타이베이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데 이것도 혹시 TSMC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피닉스 스카이 하버 공항이랑 타이베이를 바로 잇는 첫 직항 노선인데요. 상징성이 큽니다. TSMC 투자와 맞물려서 비즈니스 교류나 관광객 유치도 활발해질 거고 피닉스라는 도시의 국제적인 위상도 더 높아지겠죠. 케이트 가에요고 시장은 이게 연간 한 1억 달러 정도 경제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1억 달러요. 와. 네, 이런 국제 직항 노선이 도시 발전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피닉스를
타이페이라는 주요 기술 허브랑 직접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은 좀 어두운 이야기인데요. 대규모 메디케이드 사기 사건입니다. 네, 이것도 요즘 애리조나에서 큰 이슈죠. 피닉스의 한 목사님하고 교회를 포함해서 22명이 무려 6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6천만 달러.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제공하지도 않았거나 아주 일부만 제공한 재활치료 서비스 비용을 주 정부에 청구한 거예요. 심지어 뭐 사망한 사람이나 감옥에 있는 사람 이름까지 이용했다고 하니까 정말 좀 심각하죠. 네, 이건 지금 애리조나에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재활시설 관련 사기 스캔들 중에서도 거의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예요. 알려진 총 피해액만 해도 20억 달러가 넘는다고 추산되는데 20억 달러요? 네, 근데 회수된 금액은 뭐 1억 5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특히 더 문제인 건 사회적으로 좀 취약한 원주민 환자들을 주로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더 나쁘네요. 그렇죠. 이런 사건은 메디케이드 같은 공공의료 지원 시스템에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또 관리 감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관련자 중 일부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불법인지조차 몰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변호인 측 주장도 있던데. 네, 몰랐을 수도 있다고요. 네, 뭐 그만큼 시스템이 복잡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나 안내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걸 수도 있고요. 물론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요. 와, 오늘 정말 애리조나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개인의 어떤 비극적인 사고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의 오래된 안전 문제, 또 눈부신 경제 성장과 그 이면의 주택난,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적인 사기까지. 네, 맞아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